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일개미입니다.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정말 쉴 틈 없이 오르고 있죠. 계좌를 열어볼 때마다 기분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장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국내 반도체 사이클도 좋고 AI 시대라 우상향할 게 뻔한데 그냥 두 배 레버리지에 몰빵하면 수익도 두 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반도체가 AI 시대를 맞아 앞으로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방향성 자체는 동의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집니다. 방향이 맞다고 해서 레버리지가 정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레버리지라는 도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리사의 손에 쥐어진 칼은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지만 어린아이의 손에 쥐어진 칼은 흉기가 되는 것처럼 잘못된 투자 방식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내 무기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레버리지 투자라고 검색해보면 온통 위험하다는 내용뿐입니다. 왜 그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말리는 걸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레버리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험성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음의 복리 효과, 이른바 변동성 잠식 현상입니다. 이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레버리지 ETF는 일주일치나 1년치 수익률을 두 배로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수익률만 두 배로 추정하는 이른바 1일 리밸런싱 구조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세팅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 때문에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하며 제자리 걸음만 해도 원금이 슬금슬금 녹아내리는 변동성 잠식 현상이 생깁니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운 좋게 이틀 연속 기초자산이 10%씩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한 배 투자자는 100만 원이 110만 원, 다시 121만 원이 됩니다. 두 배 레버리지 투자자는 하루 20%씩 오르니까 120만 원, 다시 144만 원이 됩니다. 일직선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레버리지가 더 좋아 보여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는 그림입니다. 문제는 시장이 출렁일 때입니다. 이번엔 기초자산이 10% 오르고 다음날 10% 떨어진다고 해볼게요. 기초자산만 보면 110에서 다시 99로 거의 원금 근처로 돌아옵니다. 약 1% 손실이죠. 그런데 두 배 레버리지는 어떨까요? 첫날 20% 올라 120만원, 다음날 20% 떨어지면 120에 80%니까 96만원입니다. 기초자산은 1% 빠졌는데 레버리지는 4%가 빠진 거예요. 분명 시장은 거의 제자리인데 내 돈은 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음의 복리, 변동성 잠식입니다. 그래서 행보장은 레버리지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둘째,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의 양면성입니다. 물론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빛을 발합니다. 방금 말한 음의 복리를 감안하더라도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강하게 가면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실제 데이터를 볼까요?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QQQ와 그 3배를 추종하는 TQQQ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강한 상승장이었던 2023년 QQQ가 약 53% 오를 때 TQQQ는 무려 19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거의 3배가 아니라 4배에 가까운 수익이죠. 추세가 받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반대로 가면 손실도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직전해인 2022년 연준이 금리를 무섭게 올리던 긴축장을 봅시다. 그의 QQQ는 약 마이너스 33% 하락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아픈 수치죠. 그런데 TQQQ는 그해 약 마이너스 79% 하락했고 2022년 1월 고점부터 12월 저점까지 따지면 고점 대비 약 80% 이상 빠졌습니다. 1억이 2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더 무서운 건 회복입니다. 80% 하락한 자산이 본전으로 돌아오려면 80%가 아니라 무려 400% 가까이 올라야 합니다. 떨어지는 건 순식간인데 올라오는 길은 5배 더 험난한 거죠. 우상향을 믿었더라도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버틸 수 있느냐가 진짜 관건입니다.
셋째, 심리적 불안입니다. 사실 위에 두 가지보다 실전에서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요즘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하루에 기초자산이 10% 빠지는 일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두 배 레버리지는 하루에 20%가 증발합니다. 머리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까 버텨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루 만에 계좌가 20% 파랗게 물든 걸 보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결국 대부분은 공포를 못 이기고 바닥 근처에서 손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반등이 나오죠. 손실은 확정짓고 회복은 놓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심리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도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첫째, 코어 위성 전략입니다. 전체 자산의 80에서 90%는 미국 지수 ETF나 배당 ETF처럼 흔들림이 적은 코어 자산으로 단단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에서 20%만 레버리지 같은 위성 자산으로 운용하는 겁니다. 행성과 위성을 떠올려 보세요. 중심에 묵직한 행성이 있어야 그 주변을 도는 위성이 궤도를 벗어나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위성이 폭발해도 행성은 멀쩡한 거죠. 이렇게 비중을 제한해야 혹시 모를 폭락장에서도 계좌의 본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레버리지는 절대 한 번에 다 사면 안 됩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나눠야 해요. 예를 들어 매수 계획을 세운다면 처음엔 준비한 현금의 20%만 진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퍼센트 더 빠지면 얼마를 더 넣는다는 자기만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정해진 비중을 차곡차곡 더해가는 거죠. 반대로 단기 반등이 나오면 그때도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분할로 수익을 실현합니다. 이때 한배 추종 지수나 일반 종목으로 갈아타는, 즉 스위칭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앞서 설명한 음의 복리 때문에 오래 들고 갈수록 불리하거든요. 수익이 났을 때 안전한 자산으로 옮겨 차익을 지키는 겁니다. 셋째, 방향성이 뚜렷한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씁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레버리지는 아무 때나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에만 진입합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확실한 성장 테마가 살아있을 때, 다른 하나는 과도한 조정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 생겼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레버리지는 평상시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꺼내 쓰는 무기에 가깝습니다. 칼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면 다치지만 필요할 때만 꺼내면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과 같죠. 이론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으실 테니 제 실제 전략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성장 5, 배당 3, 현금 2 비중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성장 50% 안에서도 가장 핵심 코어 자산은 미국 지수 ETF와 반도체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매수 구간이라고 판단되면 저는 현금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그냥 놀리지 않고 미국 단기채나 파킹 통장에 넣어 이자를 받으면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총알을 장전해 두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셈이죠. 그러면 이 현금 비중을 최근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최근 6월 2일 고점을 찍었던 삼성전자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6월 11일까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죠. 6월 10일에 이미 마이너스 6% 수준의 하락을 기록했고 6월 11일 당일에는 장중 마이너스 6%까지 추가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점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반도체 펀더멘털이 깨진 건가? 아니면 그냥 과도한 조정인가? 확인해보니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전날 밤 발표된 미국의 근원 C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 이어진 큰 폭의 급락은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정이라기엔 너무 큰 폭으로 빠진 오히려 기회에 가까운 하락이었던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럴 때일수록 주도주 위주로 리밸런싱하고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순간에 장전해뒀던 현금으로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넣지 않고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하루 만에 30% 수익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분할로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삼성전자 본주를 사거나 현금 비중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철저하게 코어 위성 전략, 분할 매매,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주의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두배 레버리지 상품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스프레드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 팔 때 제 가격이 아니라 약간 왜곡된 가격으로 체결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호가가 촘촘하지 않으면 매번 살 때 비싸게 사고 팔 때 싸게 파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은 일반 종목보다도 유동성과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야 호가가 촘촘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가격에 가깝게 거래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올해 5월 27일에 동시 상장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순자산을 보면 코덱스가 2조 3천억 원 규모로 단연 압도적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거래량이 풍부하고 추적 오차율도 가장 잘 관리가 되고 있죠. 게다가 코덱스를 운영하는 삼성자산운용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1위 규모의 레버리지 운영사입니다. 그만큼 유동성 공급 능력이 검증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매수할 일이 있다면 저는 코덱스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우상향이라는 확신이 있더라도 변동성 잠식과 하락장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코어 위성 전략으로 비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분할 매수와 단기 반등 시 스윙 전략으로 접근하며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을 선택해야만 레버리지를 나의 무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욕심으로 다가가면 칼이 되고 전략으로 다가가면 지렛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일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